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다들 휴가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현재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게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이 그 에이다하고 도지코인, XRP, 폴카닷, 유니스왑에 대해서 SEC 데인저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SEC가 앞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 등급을 예상하는 건데, 제가 이게 한 13분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쭉 보고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인데요. 10점 만점에서 높을수록 증권에 더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토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이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SEC는 ICO를 하면은 증권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요즘에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진 게 이더리움도 ICO를 한 게 분명한데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까지는 증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ICO가 일본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10점 만점 중에 2.5점을 주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점수죠. 다시 한번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다음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ICO도 없었고 채굴이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SEC가 도지코인을 소송을 하면은 우승거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SEC가 일론 머스크 소송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XRP는 뭐 현재 말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소송 지금 중이잖아요. SEC가 증권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많이 괴롭히고 있지만 잘 끝나길 희망한다. 그래서 좀 재밌는 비디오로 대체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상황을 대부분 XRP 홀더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카닷의 경우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ICO가 있었지만 ICO 당시 미국이랑 중국에는 판매가 금지되었었어요. 저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ICO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이제 SEC 관할 그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죠. 해외에서 ICO를 했으니까요. 근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폴카댓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폴카닷 코인이 증권 형식으로 거래소에서 판단을 했다 싶으면은 이제 SEC가 그거를 빌미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EC 뜻이 뭐냐면은 S가 security거든요. 그게 증권이라는 소리고 exchange는 거래소, 마지막에 있는 C는 커미션이라서 이제 위원회인데 그래서 위원회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카테고리 법을 하나는 증권, 하나는 거래소에서 법을 제정 그리고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폴카닷은 10점 만점 중에 5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 중에 4점 정도 받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토큰들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간단히 해보면요. 이 점수들은 제 변호사님이 소송을 이제 많이 접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시각으로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SEC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을 먹으면 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플 소송을 보니까 원래 SEC가 하는 본업이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 받고 이 합의금으로 운영을 하는 집단인 게 이제 팩트적인 요소로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SEC가 판사님한테 반협박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 그래야지만 앞으로 더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했죠. 이 말한 거는 리플사를 못 이기면은 다른 코인 회사 소송에서도 더 힘들어지고 선례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송이 돈벌이인데 여기서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도 아직 합의로 이제 잘 가게 될 거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찬스는 열어두고 제가 그런 소식이 나오면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뒤에 합의가 되면은 당연히 그동안 눌렸던 XRP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소송에 따라서 리플 케이스, 랜드마크 케이스잖아요. 이 소송에 따라서 앞으로 SEC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만 아니었으면은 뭐 지나간 일이지만 XRP 홀더들 잔치했습니다.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댓글창에 와서 안 그래도 민감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왜 와서 뭐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선에 넘는다 싶으면 일단은 삭제를 하는데 경험상 일단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분이 와서 또 XRP 욕해요. 아 진짜 왜 그러시는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리플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코인들에 있어서 SEC가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회사를 소송을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잡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XRP 홀더분들 처음으로 명확성이 생기면 그만큼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 비디오가요 2015년 5월 11일에 미국 핀센한테 리플사가 벌금 관련 이제 그 맞은 얘기를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나온 건데, 핀센이 여기 보시는 핀센 있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금융 범죄 단속반이거든요.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등록 관련 문제로 해서 70만 달러 하나로 한 8억 정도 벌금을 내고 핀센한테 XRP는 가상화폐라고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핀센만 XRP를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서도 XRP는 가상화폐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G20에 드는 한국, 영국, 일본 등등 XRP가 거래되는 나라에서 단 한 나라도 XRP가 증권이라고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버추얼 커런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심지어는 그전 SEC 의장 메리조 화이트까지 리플사 변호사 쪽에 합류해서 SEC랑 소송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소송한 날짜도 제이 클래튼이 SEC 제 의장을 그만두기 전에 소송을 했고, 지금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투자 가장 많이 하는 원리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리버 비트코인 ETF 신청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는데 정작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SEC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저는 SEC가 이번 소송은 전부 계획을 하고 권력을 남용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의로 끝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도 항상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은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저도 물론 댓글로 그리고 이런저런 소식으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현재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저기 리플사 트윗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CBDC는 CBDC의 미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섭 제목으로 왜 모든 중앙은행들이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 리플사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화폐 역사에서 결정적인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여기 그 XRP 그 관련 리포트를 보면요, XRP하고 XRP 레저의 우수성, 가격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즉각적인 전송 속도, 개선된 TPS, 그리고 이렇게 CBDC 관련 리플사가 얘기를 하는 건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지금 현재 CBDC 관련해서 은행들한테 프라이빗 레저 제공을 해주면서 현재 테스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플사가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브라질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공유해드리고요. 여기 리플사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어딨지? 갑자기 없어졌네. 방금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 그 화이트 페이퍼 그 리포트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갔지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일단은 리플사 와서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제가 찾아놨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XRP 스트로트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2016년에 XRP를 12개 메이저 은행들이 테스트를 해봤다. 이제 이런 은행들 바클레이, BMO, CIBC,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은행들, 호주 국립은행이죠. 뱅크 오브 캐나다 등등, 산탄데르. 근데 6개월 뒤 테스트를 전부 하고 동시에 한 말이 It works beautifully. 아름답게 작동한다. 이제 완벽하다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인터뷰를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규제였습니다. 규제 문제인데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들하고 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XRP 사용을 허락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은 XRP 사용은 법적으로도 이제 규제의 명확성에 그린라이트를 받고 이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그 소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고, 현재는 XRP 리플사는 갈 길을 제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얼음 마테차입니다. 저번 주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살짝 중독된 것 같아요. 되게 맛이 깔끔합니다. 요즘에 영화관들 다들 가시나요? 저는 요즘에 소박하게 가장 하고 싶은 게 사우나 가는 거랑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건데, 글쎄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되게 당연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봐라. 생각해보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게 이제는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당연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런 시기에 이런 걸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쵸? 다들 힘내시고요. 혹시 저만 힘든 건가요? 제가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임스 필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XRP RB 뉴스란 분이 왜 이렇게 지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조용하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필라님이 저지 토레스하고 네번 판사님이 현재 700개의 펜딩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번 판사님이랑 토레스 판사님이 처리해야 될 게 통계에 따르면은 무려 700건의 케이스가 아직 미결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처리할 건이 워낙 많으니까 최대한 모든 케이스에서 합의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모든 소송이 판결까지 가면 미국 법정 시스템은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특히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는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길게 보셨으면 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미국 금융 범죄 단속반 핀센이죠. 핀센에서 여기 보시면 이 타이틀이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어드바이저를 임명했습니다. 여기 7월 6일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천천히 암호화폐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핀센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SEC 쪽에서는 암호화폐를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올해만 안 하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올해는 규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에셋 데일리님께서 공유를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어저께 비트코인 강성론자 옹호론자죠, 빅보이가 XRP 올해 가격을 $30로 말했으면 우리는 신나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보통 빅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에 관련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죠. 비트코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비트코인 이 맥시까지 비트코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까지 XRP 가격을 엔드 오브 이어 올해 말에 $30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 신나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 반응 보시면은 내가 $5만 가더라도 50만 불 주겠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좀 떨어져 가지고 더 다른 구독자들도 모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은 한 달 정도 전에 XRP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나는 뭐 빅보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지만 여전히 $7에서 $15 갈 것이다. 그래서 반응들이 나라를 막론하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은 일단은 상황마다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XRP 관련 소식 이런저런 브리핑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